박상현 앵커와 하고 함께하는 뉴스 커버 스토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정말 추웠죠? 오늘 출근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고요. 체감 온도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영하 19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 방한 용품 갖고 계신 거 다 갖고 나오셔야겠어요. 네, 정말 춥습니다. 네.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로 잠시 멈췄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헌재에 출석하면서 이번 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증인 누가 나오죠? 오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이 나옵니다. 네. 모두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들이고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실행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사람들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언들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전화했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했고요. 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명단은 윤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말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체포 지시도 없었다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3명 모두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오늘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공방이 펼쳐질지 또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직접 질문에 나설지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공개 변론인 만큼 지연 중계긴 합니다만 주고받는 신문 내용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질 변론 기일에도 주목할 만한 증인들이 대거 나오죠. 누가 그렇습니다. 나오죠? 일단 6일에 6차 변론이 있는데 이때 국회 측 증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나오고요. 윤 대통령 측 증인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적과 계엄 선포 배경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7차 변론은 11일에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의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헌재에서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신문할 것으로 본다. 네. 저도 직접 신문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또 답변을 할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답변이 나오면 내일 이 자리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언제입니까? 오는 20일 10시로 정해졌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은 또 헌재 탄핵 심판 일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또 적어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도 공개가 됐어요. 네. 예.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101쪽에 이르는데요. 김 전 장관 공소장이 83쪽이었고 이후에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95쪽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기소된 김용군 전 대령이 98쪽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 공소장이 101쪽이니까 그동안 추가되는 내용을 검찰이 조금씩 추가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됐다. 먼저 군 병력 투입 논의한 정황이 있다.
라고 기재가 됐죠. 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은 특전사와 수방사 3,000에서 5,000 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윤 대통령이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얼마나 되냐고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네. 일단 검찰은 윤 대통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내용도 있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당시 장관에게 특정 신문사와 방송사, 여론조사 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서 단전 단수하라는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적시가 된 겁니다. 네. 이상민 당시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같은 지시를 내렸고 소방청 차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장까지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시 내용은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청이 협조 요청을 하면 잘 협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앞서 공개됐던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 공개됐던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들 그러니까 이진욱 곽종근 당시 사령관에게 했던 지시 내용은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든지 계엄령 2-3번 선포하면 된다. 혹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하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또 재판에 이제 임하게 될 텐데요. 네. 또 어떤 답변할지도 또 중요합니다. 잘 들었고요. 어제 이 시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윤 대통령 구치소 면회 간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당의 화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윤 네. 대통령이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나경원 의원이 면회 이후에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나치 독재에 빗대기도 했다고 말했는데요. 나 의원은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 집권한 것처럼 민주당도 그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회 독재를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 대통령의 나치 언급에 대해서 본인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나치 정권의 민주당 반응까지 들었고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네. 권하쟁이 심판 선고가 어제 오후 2시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궁금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어요. 2시간 전에 갑자기 변론 재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건데 어제 재판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어제 정오쯤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음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일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 입장문 통해서 관련법 어디에서도 국회 의결을 거칠 걸 요구하고 있지 않고 선례 역시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 같은 의견을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재판부는 국회 측으로부터 받은 그 답변서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판부는 앞서 최 대행 측이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기각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술서를 받아서
오는 10일 변론기일 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이 끝난 뒤에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선고 미뤄진 것에 대해서 여야 반응이 엇갈렸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헌재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갑작스러운 선고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거라면서 심판 청구를 각하하라고 촉구했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헌재 흔들기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 선고 연기는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고심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제 이준석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네. 출마하겠다. 네. 40대 기수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야권에서도 비명계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텃밭인 호남을 잇따라 방문한다고요?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이달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좀처럼 여당과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앞다퉈 쓴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강 체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맞서서 텃밭인 호남 민심을 공략해서 지지세를 결집하고 경선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대비하면서 미리 경선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비하며 미리 경선 준비에 나섰다. 자, 조기 대선 때 아예 개헌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넘어서자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에 여당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당 차원의 개헌특위위원장에 내정하면서 개헌론에 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네,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에서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 개헌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어제 3차 간담회를 연 뒤에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의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으로 정하고 늦더라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서 선 개헌 후 대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국회의장이 이른 시일 안에 여야정 협의체에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과제를 상정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재판 항소심이 어제 있었는데 네.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관련자 10여 명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일단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15년에 불법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서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했다고 의심을 했는데요. 예.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삼성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진 합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고요. 또 검찰은 물산 주주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 회장은 합병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 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에 경영상 이유가 있었고 회계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1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멕시코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라고 했다고요? 네,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이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25%의 관세를 멕시코에 4일부터 당장 물리기로 하지 예, 않았습니까? 어제 이 소식 전해주셨고 네. 우리
증시 폭락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증시도 많이 그 영향을 받아서 내려왔었는데 예. 근데 또 관세 시행을 13시간여 앞두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그래요? 들려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불법 이민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멕시코 관세는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네. 또 방송 직전에 전해진 소식이 있는데 네네. 캐나다 총리와도 매우 좋은 대화를 했고 그래요? 두 차례 전화회담을 가진 뒤에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역시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고 여기에 캐나다,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바로 매기겠다고 천명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에요. 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게 그 보복 관세를 한다면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대화가 되면서 관세 부과가 연기되는 모습이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거라는 추측은 있었는데 실제로 멕시코 관세 그리고 캐나다 관세에서 좀 한 발 물러서면서 그렇군요.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중국 관련해서는 지금 10% 관세가 예정이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내로 대화를 하겠다. 그런데 대화를 하겠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증시,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오후 들어서 나스닥이 1.17% 내린 19,397,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은 0.7% 하락한 5,995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낙폭이 0.2%로 좁혀져서 44,451에 거래됐는데요. 역시나 오늘 우리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